이한주택 TV입니다. 고마해라 많이 짓다 아이가. 요 근래 부동산 분위기를 좀 요약을 하면, 자, 미분양은 늘고 신축은 안 팔리고 뭐 전세가는 미친 듯이 빠지고 거래는 없고, 게다가 이제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뭐 총체적 난국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핵심이 될 텐데, 가장 많은 미분양권이 있는 대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이야기했지만 공급량이 넘치는 대구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잠정 보류하겠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만, 어찌 보면 또 이 선택이 또 향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현재 문제의 핵심은 뭐 이런 공급도 공급이지만, 결국 이 공급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사볼까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거죠. 게다가 쌓여있는 매물은 분명 사람들이 더 찾고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곳부터 줄어들겠죠. 뭐 대구는 어디 할 거 없이 뭐 전부 다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입주가 많아요. 동구 13,000세대, 서구 12,000세대, 수성구 10,000세대, 중구 10,000세대 등등. 그런데 뭐 동구와 서구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일정 지역에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서구는 뭐 서대구역 주변, 그죠? 동구는 동대구역 주변에 많이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딱 봐도 그렇고 다녀봐도 그렇고 향후 입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입지 차이는 굳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동대구역 입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주변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 뭐 많죠. 뭐 옆쪽으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백화점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신세계 백화점도 방문해 봤는데, 백화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연령대가 요만한 꼬맹이들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 그리고 이 신세계역 주변에 또 상권들 있잖아요. 그 상권들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음을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동대구역 주변이 아니다라는 내용 하고요. 그리고 지난 13일이죠. 13일 날, 자, 엑스코선 노선도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나왔죠. 기본 계획안이 나왔어요. 그 최초의 계획에서 뭐 위치 이동을 하는 역사들을 하고, 뭐 추가로 정거장 해서 공고내거리 추가 정거장을 짓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동대구역은 지금 1호선이 지나가죠. 1호선이 지나가고, 뭐 엑스코선이 이제 남북으로 지나가게 될 테고, 그리고 내년 24년도 개통 예정인 대구 경북 광역철도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KTX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대구역 주변, 그 KTX가 정차하는 그것도 뭐 동대구역만큼 또 많이 정차하는 것도 아니죠. 자, 서대구역 주변하고 이 동대구역 주변의 인프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입주 물량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분양도 많고요. 마이너스 P가 붙은 곳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자, 입주가 가장 가까운 단지가 청라 힐스 자이인데, 여기 단지가 경쟁률이 433대 1이었어요. 433대 1. 뭐 입지 덕에 그나마 뭐 마피가 아닌데 다행이라 여기지만, 지금 거의 분양가에 가깝거든요. 분양가에 가깝고, 향후 또 주변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아요. 뭐 하늘채도 있고 주변들의 입주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요. 자, 가격 하락과 매물 쌓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물도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 매물이 쌓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이 좀 일단 줄어야 되겠죠. 매물이 준다는 얘기는, 아, 일단 미분양 쌓인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죠? 미분양분이 해소가 되고, 그 뒤에 감소되는 매물이 실제 매물 감소라고 이제 여겨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실거래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갭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서 실제 매물이 감소하고 실거래가와 시세가 간격이 좁아지는 그때,
그때쯤 되면 아, 부동산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구나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거죠. 이제 분양가도 비싸다. 지금 기준은 어쨌거나 지금 분양가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마피가 뜨고 미분양이 쌓이는 거겠죠. 자, 대구 전체의 매매와 전세의 가격 흐름, 그리고 매물 흐름을 보면 일단 가격은 아직 계속 빠지고 있어요.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전세 가격 빠지는 게 더 기울기가 깊죠. 더 깊은 거 알고 있고, 대신 쌓였던 매물들은 감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였다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대구 외에 뭐 세종 같은 지역은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다시 쌓여가는 모습들도 약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가격 빠지는 모습. 자, 매매 가격 빠지는 기울기 대비해서 전세 가격 빠지는 게 더 깊다라는 부분하고, 자, 쌓여있던 매물들도 수성구도 이렇게 빠지고 있음이 자, 눈에 띄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은 정말 바닥입니다. 바닥. 유사 이래로 이렇게 거래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대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 미래 전망 지수는 방향을 좀 꺾고 있어요. 방향을 좀 꺾고 있는데 뭐 인지는 하되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흐름은 이렇고요. 뭐 다만 안타까운 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낌이 강한데, 뭐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고 뭐 신용이나 경제적 능력 안 보고 대출을 해주고 한다고 하고 뭐 자꾸 뭘 빌려준대, 빌려가래. 이거 뭐 돌려막기도 아니고 뭐 이거 뭐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 문제는 이 현금 흐름이 좋아져야 된다는 건데, 뭐 현금 흐름에 있어서 여유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 금리도 문제가 되고 미친 듯한 물가의 상승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당장은 버티겠지만 뭐 버틸 체력이 다하면 이제 무너지겠죠. 이 부담이 점점 커져서 이제 못 버티면 뭐 경매로 이제 엄청 쏟아져 나오겠죠. 뭐 올해 하반기 이 정도 되면 못 버틴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뭐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미분양 물건도 있고 뭐 경매 물건도 있고 금매 물건도 있고 뭐 할인 중인 거죠. 뭐 결국은 바닥 가면 경제적으로 여력 있는 이 또 가진 자들이 또 기회를 또 쓸어가는 거죠. 뭐 아무거나 쓸어가지도 않습니다. 먼저 좋은 거부터. 왜? 그걸 먼저 많이 찾거든요, 사람들이. 예전과는 지금이 다르잖아요. 꼭 필요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누리고 싶은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끌이든 뭐 인스타든 그런 뭐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아, 나도 다 그 생각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걸 입지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입지라고 포장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대구는 수성구니까 수성구 경매 물건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202 타경 108-664 사건 번호고요. 자, 수성구 수성동 1가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 영남타운 101동 17층 1703호 물건이고요. 일단 8억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지금 3억 9,200. 자, 뭐 시작가 대비해서 반값 이상 떨어진 최저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자, 평형은 40평대인데 지금 최저 가격이 4억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야? 자, 임차인은 별도로 없고요. 게다가 권리관계도 심플합니다. 자, 크게 볼 게 없어요. 이제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건이고,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이렇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종종 바뀌게 되거나 하면 뭐 내부가 좀 수리돼 주는 게 일반적인데, 뭐 긴 시간 변경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인테리어 비용 등의 소요가 좀 되겠구나 짐작을 해볼 만합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여기. 딱 봐도 위치는 좋아요. 위로는 지하철 2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가 대구은행역이죠. 대구은행역이고, 자, 아래쪽으로는 3호선이 지나갑니다. 자, 화면 오른쪽으로는 큰 대료원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진입로 쪽으로는 소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 저 길 건너에 초등학교 위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신천을 끼고 있어서 산책하는데 무리도 없어요. 위치 괜찮네. 자, 아파트 주변으로 보면, 자, 이
시야를 가릴 게 없습니다. 시야를 가릴 게 없고 조망도 괜찮고 또 물건지 자체가 남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도 괜찮겠죠. 자, 주변을 좀 더 넓게 보면 자, 3호선 기준으로 자, 여기가 요 네모가 수성동 일가 지역이에요. 위치하고 있는 데가 요 위쪽이고요. 자, 아래쪽을 보면 자, 신세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밑에 재개발, 재건축. 자, 그렇게 보면 이 블럭 전체가 싹 다 뒤집어진다. 자, 수성동 일가의 절반이 싹 밀고 다시 올라간다. 여기면 될 듯합니다. 근데 여기 세대수가 246세대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절반 가까이가 12평짜리 원룸이죠. 원룸.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룸이 하나밖에 없어. 솔직히 이 평수는 경쟁을 아파트와 하는 게 아니죠. 아파트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하고 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물 건너온 45평 같은 경우에는 40세대밖에 없습니다. 30평대도 100세대가 안 되고요. 애매하죠. 그래서 좀 안 땡겨요. 그죠? 조금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실제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매물들은 많아요. 매물들은 계속 있었는데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요. 드문드문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자, 이 말인즉슨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다. 외면을 받아왔다. 자, 5억에서 6억 중반까지 지금 시세는 올라와 있는데요. 매물은 올라와 있는데 뭐 왜 외면을 받을까? 외면을 받을까? 주변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주변을 보면 자, 바로 밑에 자, 여기가 우리 물건지고요. 바로 아래에 자, 롯데캐슬 있고요. 자, 3호선 건너서 아까 재건축 이슈가 있다는 신세계타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여기가 거의 940세대인가? 거의 1000세대예요. 대단지입니다. 자, 신세계타운은 34년 차예요. 930세대고. 자, 주차 비율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대씩은 돌아가죠. 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많아요. 대형 평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을 해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자, 30평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쭉 있다가 요 시절은 어느 시절인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있고. 자,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2022년 5월 달에 뭐 5억 9천 정도에 거래됐다. 5억 9천 정도에. 자, 30평형대가 가장 비쌀 때는 거의 7억 4천 가까이도 갔었다. 자, 40평대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뒤로는 거래가 없고요. 자, 9억까지 찍고 왔습니다. 9억까지 찍고 왔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큰 평수가 훨씬 많은 단지니까요. 자, 반면에 자, 롯데캐슬 볼까요? 8년차 아파트고 979세대. 자, 이 아파트는 딱 흐름이 대구 흐름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죠. 아, 대구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자, 1년 전 마지막 실거래가가 자, 5억 5천. 5억 5천. 거의 입주 초의 가격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0평형대가.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슥슥슥 들어오죠. 하고 4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86세대가 있는데 13억까지 갔다. 13억까지 쭉쭉쭉. 근데 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량은 아까 30평대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거. 자, 이렇게 주변 단지와 비교해 보면 다른 단지들이 이렇게 가격을 막 올리면서 실거래가가 한참일 때 외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성구고 위치는 나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많이 소외됐다. 근데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내부 주머니에서 돈을 써서 들어가야 한다면 굳이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도 비슷한 가격대에 이렇게 내가 사고 팔고 아니면 이런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202 타경 113888 범어동입니다. 이제 수성구 범어동. 범어 SK뷰. 자, 15층이에요. 15층. 자, 11억에 시작해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지금 최저 가격 5억 3,900 계속 비싼 가격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더할 나위 없는 위치에 딱 놓였습니다. 다만 평형이 이렇게 되면 30평이 안 되죠. 한 26, 28, 뭐 요 정도 20평대 후반대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11억에 시작해서 지금 반값 됐다.
진짜 반토막 났죠. 근데 자, 이 가격 이하로는 안 가겠죠. 분명히 요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모릅니다. 또 위로 올라가게 될지. 자, 느낌이 팍 오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자,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22년 3월 2일, 확정일자는 더 빨라요. 1월 14일이고요. 근저당은 4월 11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배당 순위에서 가장 앞서겠죠. 그래서 아까 최저 가격이 5억 3,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보다 앞서고 이제 먼저 배당을 받겠죠. 먼저 배당을 받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7억 정도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뭐 경매 비용 빼고 가장 우선 배당을 받은 임차인에게 5억 8천 내주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김모모 씨, 뭐 SBI 저축은행이 배당을 받아가겠죠. 자, 그래서 뭐 6억 정도만 적어서 낙찰이 돼도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6억 정도만 돼도 경매 비용 해봐야 뭐 1,000만 원 들겠습니까? 그죠? 뭐 5억 8천 빼주고 경매 비용 빼주면 거의 뭐 얼마 안 남겠지만 이렇게 남은 돈으로 이렇게 배당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따지고 보면 최소한 5억 8천에서 경매 비용은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돈이구나. 그 이상을 대부분 쓰겠죠. 어차피 이거 언더로 적어도 이 이상은 내가 줘야 되니까요. 자, 위치는 보세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들 경신고, 경신중 다 끼고 있고요. 엄청난 학원가도 끼고 있습니다. 자, 수성구청역 바로 앞에 있고요. 자, 바로 옆으로 수성구청 길 건너서 도서관, 뭐 경찰서, 그리고 앞에 상권지, 학원가 두루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3D 지도를 봐도 딱 여기거든요. 딱 위치 좋죠, 그죠? 옆에 학교들 바로 갈 수 있고 구청, 지하철역, 학원가, 상권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치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대부분이 30평대, 40평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매물 나와 있는 28평형은 합쳐도 40개가 안 돼요. 40개가 안 돼요. 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뭐 좀 그런 건 있겠죠. 뭐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몇 동 몇 동은 30평형이고 몇 동 몇 동은 뭐 40평이다. 이것도 사는 사람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좀 상대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단지들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자, 28평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21년도 12월 달에 자, 9억 6천까지 실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자, 3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까지 갔고요. 14억까지 갔네요. 14억 5천까지 갔고. 그 물건으로 나온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9억 6천까지 찍었다.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는데, 자, 실제 시세랑 실거래가랑 차이가 조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전세가를 보면 마지막 거래가 22년 4월 8일이었고 5억 5천. 현재는 약 4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 나온 거 보면 두 건 나와 있는데요. 자, 9억 3천 저층. 그리고 16층 저희 물건 나온 게 17층이었죠. 15층이었나 17층이었나.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10억 8천에 나와 있다라는 거. 10억 후반 뭐 이렇게 해서 층별 차이를 보이고요. 자, 전세는 3억 5천 저층에서 4억 정도 요 범위에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따져보면 아까 전세 지금 임차인 5억 8천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5억 8천에 들어와 있었는데 뭐 7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경우는 뭐 배당을 다 받아가겠죠. 다 받아갈 거고 명도도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뭐 4억 정도에 다시 전세를 내놓는다 그러면 뭐 실부담은 뭐 3억 정도가 되겠네요. 3억 정도가. 그래서 앞선 아파트 단지와는 또 사뭇 다른 뭐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102동 705 중층 물건이고요. 여기도 시작가는 11억이었습니다. 두 번 유찰됐고요. 자, 5억 3,900 최소 가격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조금 거리가 있죠. 중심부랑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자체의 환경은 좋은 곳입니다. 자,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자, 2017년도 근저당 말소 기준 이후로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있습니다. 가등기. 자, 살짝 긴장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금전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그래서 저당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자, 빌려준 돈을 대물로 받겠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그 금액을 보니까 이 담보물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매수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 권리상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은 다 주택가인데, 자, 덩그러니 이 블럭 하나 전체가 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뭇 다르죠. 앞에 있던 단지들하고는요. 자, 주변 교육 환경이나 교육 여건은 다른 앞선 단지들하고 확연히 차이 나는 건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단지 자체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 있죠, 미군들. 자, 대구에도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군들 상당수가 자, 이 아파트 단지를 그 관사라고 하나요? 지원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그거 받아서 월세로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 자, 직방에 좀 보죠. 그래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자,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 시티. 자, 헬스장, 실내 골프장, 연습장이 단지 내에 있어서 운동하기 편리한 정도 장점이에요. 테니스장과 농구장도 단지 안에 있다. 자, 편의시설이 잘 갖춰있는 단지다. 자, 깔끔해 보이죠. 정문 주변, 단지 근처. 정문 진입로도 깔끔하고요. 넓은 대로변으로 쉽사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문 출입, 차량 출입 차단기가 있어서 외부 차량 출입하는 안전한 단지다. 자, 배치도 내놓고 단지는 전경이래요. 자, 조경도 잘 돼 있고 정자 놓여 있고 연못 있고 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행로 깔끔하고요. 주차장도 깔끔합니다. 자, 건물 상태 괜찮고요. 공동 현관도 괜찮고 저층부가 특화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다. 뭐 단지 내 상가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배드민턴장, 농구장, 뭐 헬스장이랑 실내 골프장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뭐 중심부에는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일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 단지 자체의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 여기에서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 작년 11월 43평 자, 8억 7천에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자, 매물 호가랑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약간 많이 보이죠.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게 이제 보이고요. 자, 11억 천까지 갔었네요. 그죠? 11억 천까지 갔었고, 마지막 거래가 8억 7천에 거래됐었다. 자, 그 지속적인 거래는 계속 있고요. 쭉 계속 있고요. 자, 평형대가, 대형 평형대가 많으니까, 실거주층은 앞서 본 단지들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겠죠. 그럼 연령대나 소비계층이 뭐 다른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전세는 뭐 3억 중반에서 뭐 4억 정도. 가격이 좀 어디랑 지금 비슷하죠. 근데 이제 월세를 보면 뭐 6천에 190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요들일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전반적인 흐름도 좀 봤고 뭐 경매 물건 3개 정도를 이렇게 휘리릭 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하락장에 이제 부담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테지만 반면에 또 폭탄 세리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싶은 거를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 이왕이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좋은 기회가 된다고 여겨지고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또 반대 입장이라면 또 어떻게든 또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앞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뭐 일단 포기라는 한숨이 좀 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마저 고민하다가 뭐 이것도 놓치고 또 한숨 쉬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